幸せ。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기대작으로 소개해왔던 바로 그 작품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가 9월 22일 목요일 드디어 국내 정식 개봉을 진행했습니다. やっほー最高だぜ。 와, 처음 일본에서 개봉 소식 들었을 때만 해도 이 작품 국내 개봉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심지어 저는 운 좋게도 9월 1일 먼저 진행한 선행시사회에 참석하게 되어 극장에서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작품 예상대로 제 기대에 부응하는 정말 좋은 작품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어 줄여서 아이유타 국내 개봉을 기념하여 해당 작품을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에 대해서 큰 스포일러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감상하시는 데 있어서 일말의 스포일러라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상을 감상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シオンが変だ。シオンはいつも変よ。 본 작품은 그동안 헤일코쿤, 이브의 시간, 거꾸로 된 파테마, 하모니에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자신의 작품 활동을 펼쳐온 감독 요시우라 야스히로 감독이 만든 최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인데요. 기존의 소규모 제작에서 벗어나 대중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제시 스태프와 협업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번 목적에 부합하듯이 이번 작품은 청춘 드라마로서 남녀노소 즐겁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고요. 또 단순히 대중적인 노선만 걷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는 SF적인 소재를 활용한다던가 자신의 장기인 멋진 연출과 영상미를 보여준다던가 스토리에서 사건과 복선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등등 감독만의 강점이나 색채도 충분히 드러내준 작품이었습니다. 본 작품의 줄거리는 갑자기 전학을 온 첫날부터 주인공 사토미에게 私が幸 행복하게 せにしてあげる。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전학생 시온. 사실 그 시온의 정체는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로봇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주인공 사토미의 엄마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토미는 엄마를 위해서 시온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전전긍긍 동분서주하지만 그런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온은 마냥 해맑게 예상치 못한 각종 기행을 벌이면서 사토미에게 시아와세 하면서 사고를 치는 전개가 펼쳐지죠. 그 과정에서 사토미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엮이게 되면서 감동과 성장 스토리를 담은 SF 청춘 드라마가 바로 이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시나리오인데요. 사건이 전개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고 곡선도 잘 뿌려져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런 느낌을 N차 관람 여러 번 재감상하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작품 국내 개봉할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국내 개봉하기 전에 이미 블루레이로 일본에서 직구해가지고 봤었는데 이렇게 먼저 보고 또 감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장면과 요소들이 그 다음 전개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시나리오적으로 참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작품 예고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등장인물인 시온이 갑자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말하자면 뮤지컬 요소가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그 뮤지컬이라는 게 굉장히 멋진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에 있어서 훌륭한 감칠맛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런 장면들이 스토리의 진행에 맥을 끊는다던가 자칫 잘못하면 자기적인 장면으로 보일 수 있어서 오글거리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유타는 이런 뮤지컬 장면들도 자기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작중의 전개에 자연스럽게 배치돼서 보면서 그다지 오글거리지도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즐겁게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뮤지컬 작품들 있잖아요. 뭐 레미제라블이라던가 라라랜드 이런 거를 좀 잘 못 봐하는 스타일이라서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나오는 노래들이 굉장히 좋은 노래도 많고요. 음악과 함께 나오는 애니메이션 속 연출과 영상미도 엄청나게 훌륭해서 시청각적인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셨다면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것인지 다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아쉽네. 참고로 저는 이 작품 감독 요시우라 야스히로의 팬인데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전작들까지 모두 챙겨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의미에서 감독의 전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디테일한 부분의 완성도나 장르적인 재미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원래 사건 중심의 서사가 굉장히 강한 강점인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캐릭터성에 힘을 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타 그동안 만들었던 장르들보다 작중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개성이나 캐릭터성이 매우 강하고 매력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세세하게 각 인물에 대한 감정선에 대한 설명이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어서 캐릭터 빌딩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전개되는
되는 경우가 조금 보였습니다. 즉 시청자가 이 캐릭터는 이런 설정이고 이런 캐릭터구나 라고 이해하기 전에 사건이 그냥 헉 하고 진행해서 엇박자로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 났다는 거죠. 또 SF 장르의 작품으로서 깊이가 전개 조금 아쉬웠는데요. 분명 작중 배경이 되는 마을에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 보여주는 건 상상력을 자극해서 좋았습니다만 작중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묘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묘사는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 공상과학 소재로 사용하던 인공지능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왜 요즘은 뉴스나 IT 관련으로 조금만 찾아봐도 인공지능에 대한 거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뭐 헤이 시리, 오케이 구글 해갖고 애들 다 인공지능이고 이렇게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단순 공상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과 밀접하게 다가오고 경험까지 제공하고 있는 현 시대에 반해서 이번 작품 그런 최신 경험과 사례까지 온전히 반영하진 못한 약간 옛날의 레퍼런스를 참고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낭만주의 섞인 시선이 좋게 보면 대중적이고 감성적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어라? 아직도 이 정도인가? 라고 느껴지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감독의 전작에서 비슷한 소재와 주제의식을 다룬 2부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봐도 같은 주제인데 너무 그때에 비해서 그냥 감성과 기세로 넘겨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秘密はね最後に明かされるんだよ 총평하자면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려주어는 인공지능이라는 SF 테마를 활용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금일의 스토리를 수준 높은 완성도로 보여준 각본이 훌륭했고요. 또 훌륭한 연출과 영상미로 완성해준 멋진 청춘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과 로망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과학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꿈이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네요. 이상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려줘 감상 및 리뷰였고요.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려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혹시 안 보셨다면 꼭 한 번씩 봐주시고 괜찮게 보셨다면 입소문 내서 다른 분들도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으로 다큐멘터리 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